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 휴전을 연장한 것이 좋은 시그널일까요? 지금 이란 쪽에서의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SNS를 통해서 하곤 하는데 관련한 내용들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늦게까지 언더스탠딩에서 방송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밤사이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확실히 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고 그렇죠. 이란 쪽에서는 안 가, 갈까, 말까 이런 지금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좀 인지가 정확하게 되는데. 보셨습니다. 음, 미국은 뭐 벤스 부통령도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다 했대요. 비행기 탄다고까지 했는데 네, 마지막까지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이란 측에서 확실히 온대냐, 안 온대냐, 확실히 물어봤는데 네, 답이 없고 안 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벤스가 결국 비행기를 안 탔고요. 이란 쪽에서 왜 그러면 벤스가 타려고 했을까?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협상에 나오겠다는 신호를 보내줬대요. 그건 이제 미국 쪽에서 그걸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 벤스가 역시 대표단의 대표로 협상단의 대표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 그 이란 측에도 결국 나올 거라고 한 얘기가 결국 이제 부인이 되고 아마 어찌 보면 강경파 쪽에서 혁명수비대 쪽에서 막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결국은 이란은 최종적으로 타스님 통신, 이란의 반관용 통신이 결국 오늘 협상에는 안 가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최종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란 쪽에서가 지금 주말 사이에서도 네. 아락치 외무장관이 봉쇄를 풀겠다. 휴전 기간 동안 그 네네. 얘기했다가 바로 이제 다시 우리는 재봉쇄한다. 네. 봉쇄한다. 이렇게 내용 나오는 것을 봤을 때도 이란 내부적으로 좀 약간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좀 이견이 많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보기 전문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파와 강경파, 즉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락치나 네. 갈리바프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혁명수비대 네. 사령관들 강경파들하고 당연히 의견이 다르겠죠. 네. 의견이 100% 똑같은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랑 아무리 친한 박현도 선생님이 저랑 똑같은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협상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의견차 때문에 서로가 지금 균열을 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어쨌든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받들고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또 자기들이 조율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바스 아락치나 아니면 갈리바프 국회의장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번에는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 협상을 나가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10일 동안 어쨌든 휴전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유화적인 제스처로 호르무즈 해협 10일 정도만 풀어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말 사이에 좀 네. 트윗을 많이 했어요.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협상 내용에 민감한 내용들을 마치 다 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이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민감한 내용들은 사실 공개를 안 하는 게 끝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게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트윗에다 올리고 트윗 소스에다 올리고 다 올리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거는 거기다가 또 이란에 대한 봉쇄는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게 다쳤거든요.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보이는 현상도 결국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란 쪽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까지 봉쇄하는 걸 일단 중단해라. 네. 그럼 우리가 협상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란의 입장은 강경 기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뭐 혼선이나 균열보다는 역할 분담이다.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다. 이미 이 결정이 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외무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10일 동안 개방하는 거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건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러나 의견 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외무장관이 이제 뭐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미국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때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뭐 그러면 혁명수비대 뜻에 반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외무장관이 자기 혼자 결정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란 내부적으로도 보면 보도되는 그런 내용 중에 갈리바프와 아락치를 좀 비판하는 그런 보도 내용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죠. 잘라라, 뭐 해임해라, 네, 네. 난리 났죠. 그것 역시도 저는 하나의 큰 어떤 역할 분담이라고 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갈리바프가 아락치가 계속해서 당신들한테 유화책을 보이다가는 잘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협상에 나가서 어쨌든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 비판이 너무 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높은 요구 조건을 걸면 안 된다. 라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좀 계속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 결국 이란이 네. 그들이 원하는 10가지 안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과연 이런 전략이 그 10가지를 다 수용하게끔 미국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까지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급한 건 조급한 건 미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휴전을 또 연장했잖아요. 네. 자, 이것은 미국이 훨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휴전하고 사실 중국과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휴전이 지금 다 휴전 연장을 했는데 기한이 지금 안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연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정상회담을. 근데 기한을 왜 안 정한 걸까요? 기한을 안 보통? 정한 건 어쨌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끝에 나온 거는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해올 때까지. 이란한테 키를 넘겨주는 그렇죠. 거군요. 이란한테 키를 넘겨줘.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가 준 뭐 최종 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때까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고요. 아니면 또 다른 거는 파키스탄이 우리의 공격을 막았다. 사실 휴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 준비를 다 태세를 다 했는데 네. 파키스탄이 공격을 잠시 지금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란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 우리 입장에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파키스탄의 요청에 의해 휴전이 연장됐다라는 그 내용을 처음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뭔가 보도를 파키스탄에서 했습니까? 그 사이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썼으면 네. 그럼 거의 뭐 맞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도 뭐 전혀 뭐 이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중재는 그렇죠. 파키스탄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하루를 연장하고 지금 다시 또 휴전을 또 연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어쨌든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휴전 중재에 애를 써왔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기 냉담하게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또 마지막까지 그렇죠. 시간을 더 주면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까지 시간을 줬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하겠죠. 사실 저희가 그 내부적인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외부적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서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이 협상을 만들려는 자기네 판에 쫓아와라. 따라와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스토리인지 아니면 이란에서 우리가 너희들의 입장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사실 근데 답답한 그게 것 거의 같아요.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예요. 지금 비슷해요? 해주신 두 개의 의미가 같아요. 사실은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따라와라는 것은 이란이 원하는 조건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이란은 자기들의 조건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미국은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따라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라늄 농축을 20년을 계속 요구를 한다든지 네. 이란은 지금 5년을 원하잖아요. 네. 5년에서 7년 최대한 10년 그리고 농축 우라늄 440kg 네.
100% 국외 반출을 요구하잖아요. 이란은 아니 우리 그거는 좀 힘들다. 그럼 뭐 절반 정도는 반출하고 절반 정도는 희석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내놓으면 미국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나 미국은 예. 강경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기 전에 지금 이제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또 자꾸 이란이 또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협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아직 얘기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협상 자체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 이란에 대한 봉쇄, 역봉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란이 지금 조건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역봉쇄부터 풀어라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는 같이 풀어라. 동시에 하나, 둘, 그치. 셋. 너도 풀고 우리도 풀어야 된다. 머리끝에 자꾸 싸워도 네. 놔 하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끝까지 잡고 그렇죠. 그런 싸움이 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저는 거죠. 이 미국도 풀어야 되지만 이란도 그러면 같이 풀어야 된다.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에서는 휴전이 파키스탄의 요청에 의해서 연장이 된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안 유지한다. 하겠다. 그렇죠. 안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얘기죠. 해서.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뭐 지금 어쨌든 이란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강력한 옵션이 이란을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이란 역시도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쵸. 그다음에 필요한 상품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이 먼저 풀으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럼 미국이 이제 이게 안 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죠.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내놓은 대안은 같이 풀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풀기에는 지금 또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이란 우리도 그럼 풀겠다. 똑같은 시기에 한 10일 정도 같이 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타협이 가능하죠. 그 중재를 먼저 좀 파키스탄이든 그렇죠. 누가 되든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미국도 너네 이제 배 빼라. 협상 기간 동안만은 둘 다 개방을 하자. 그러면 이게 좀 공평하지 않냐.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못 받겠다. 나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란은 안 나올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전쟁 재개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협상도 이루어지지 못할 거를 우리가 사실 주말 사이에는 이미 살짝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쪽에서 간다 해서 그럼 뭔가 얘기를 한 거구나. 트럼프의 사실 SNS 수위가 어제 네. 박현우 교수님이 사실 좀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의 수위가 완전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네. 이란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안 간다라고 강경하게 나와버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렵네요. 미국의 목소리보다는 이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네.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에 비해서 이란은 되게 어찌됐든 이란은 공식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대치보다 항상 낮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 측에서 하는 얘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들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은 계속 미국 쪽의 봉쇄를 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란의 2차 협상 불참 요 내용의 배경에는 이 봉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전쟁 행위다라고 명확하게 이란 쪽에서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는 한, 재봉쇄를 풀지 않는 한 이 협상이 언제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저는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협상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본인이 지금 우리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네. 협상 국면에서는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적 공격을 받았지만 협상 조건에서 조금 더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약간의 양보는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도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이 경제 제재 또 다른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더라도 이란이 그렇게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란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협상을 어떻게 이제 계속 진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란이 지금 잘해서 제가 이란이 좋아서 지금 이란을 봐주자는 게 아니고 이란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되게 강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미국이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줘야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후티 반군의 이란의 지원 사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해를 봉쇄한다라는 얘기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후티 반군 쪽에서 이게 요 협상이 결국에는 2차는 안 됐고 요 휴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여기 사이에서 뭔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면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지금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군사적인 근데 전쟁 재개되면 네. 전쟁 재개되면 저는 이란이 이 옵션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란에서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재봉쇄를 하고 이란도 이제 봉쇄를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우린 안 되겠다. 네.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하면서 홍해를 먼저 막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간다.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이 한 달 가겠어요. 한 달 가기 전에 저는 무력 충돌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한 달 전에 무력 충돌, 그렇죠. 협상이 아니라 무력 충돌. 그렇죠.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한 달을 가겠냐는 거죠. 못 간다는 얘기죠. 가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죠. 미국 쪽에서의 공격이든 이란 예. 쪽에서의 공격이든 이스라엘 쪽에서의 공격이든 있을 거다. 근데 미국 쪽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휴전을 지금 언제까지라고 데드라인을 안 정했다 그래서 이게 무한정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뭐 보름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 전에 이제 이란 쪽에서 답변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도 이란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도 이제 드론으로 미군 함을 네.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전쟁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작은 아니죠. 네.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한 달 사이에 그 말씀하시는 공격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전쟁 수준의 공격까지 그렇죠. 가는 네, 전쟁 재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란 쪽에서 계속 답을 안 주고 네. 협상될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을 타진해 봤는데 네.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전쟁 재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같이 전쟁 또 할 거예요. 네, 혼자서는 안 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 재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전쟁 재개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답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건 답은 아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란이 그냥 이란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낮추고 미국이 조금 더 양보해서 협상으로 해서 타결하는 게 지금 이 방법 외에는 사실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양보. 미국과 양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어울리진 않네요. 네. 근데 뭐 이미 20년 했다가 10년으로 낮추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년 농축 중단이 아니라 10+10이 나왔잖아요. 네. 10년 중단하고 10년은 3.67% 농축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대안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의 지금 원하는 지금 태도라면 네. 그리고 고농축원화님도 100% 반출을 원했다가 절반 정도만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상당히 이제 진전된 거죠. 그런 모습 정도만 보여줘도 얼마든지 휴전 2차 휴전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발언들 중에서 지금 이란 여성의 이 8명의 처형을 중단을 하면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석방된 상황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짜뉴스에 좀 현혹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거는 거다. 뭐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지금 이란 쪽에서는 1월달에 반정부 시위에서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 간 네. 사람들 자신들이 검거한 사람들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사형 집행 당했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한창 시위가 심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 정권 교체를 원했지만 그걸 위해서 또 한편은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힘들어졌고
이란 내에서는 어차피 반정부 시위자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형 집행하지 마라 요구는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요. 그 레바논에 대한 정확히 말해서 이제 헤즈볼라 쪽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공격을 멈추기로 했잖아요. 네네. 멈추질 않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의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뭐 헤즈볼라가 약간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할 움직임이 보인다. 임박한 위협이다 생각할 때는 공격했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도 저녁에 이란 쪽에서 아마 로켓이나 드론을 또 이스라엘 쪽으로 쏜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원점 타격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공방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 휴전하기 전 상황이 아주 전면전 수준의 아주 공세가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협상에 방해된다. 또다시 중단하나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협상 중에 또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면 이란이 얼마든지 또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스탠스는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협상 2주 시작이 딱 됐을 때도 그러나 이거 또 전쟁 날 수 있다. 그 네.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에서는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그리고 협상에 대한 그 타격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네. 전진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과의 조율이 다 끝나서 네, 이미 그건 타격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다시 전쟁을 제기를 해야 되고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이 때리지 못한 표적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표적 지금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왜냐하면 전쟁을 제기하려면 미국과 이제 공조를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어디를 때리고 누가 어디를 때리고 어느 시간은 언제 들어갈 거고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쪽 판단은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결론적으로. 네. 이스라엘 쪽 판단은 뭐 자기들의 희망 사항일 수도 네.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 판단은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같이 다시 한번 전쟁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이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 전쟁, 그러니까 휴전 사이에 지금 협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이란 양국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을 네.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전쟁의 초반처럼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공격 때문에 또 미국도 이제 같이 끌려들어가는 묶여서 그러기에는 조금 정치적 부담이 크죠. 어쨌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런 휴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그냥 깨버리고 단독으로 이란에다가 테헤란에다가 뭐 전투기를 보낸다, 네. 미사일을 공격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레바논은 가능하지만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동안 휴전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란 쪽에서는 지탄하면서 네. 저거 지금 레바논 공격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계속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행보를 두고서도 그냥 이란에서는 조용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협상이 안 됐고 결국엔 일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빌미로 잡을 수 빌미로 있거든요. 또 명분을 삼을 수 있겠죠. 네. 빌미로 해서 또 협상 안 하겠다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결국 이제 레바논에서 무력 충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만약에 심각한 수준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를 계속 뭐 공습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으나 지금 수준의 어떤 저강도 아주 그냥 약간의 치고받는 수준의 공방은 이란이 큰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인가요? 목요일 날 워싱턴에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협상이 예정돼 있어요. 또 만나요. 추가적인 협상이 예정돼 있어요. 10일 휴전하기 예.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협상이 예정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니네 10일 더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바논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테이블을 같이 앉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레바논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베이루트 남부를 어마어마하게 공습을 한다. 아주 큰 공격이 있지 않는 한 저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봅니다.
이번 2차 협상이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결렬이 되고 나서의 그 휴전을 더 연장시키겠다. 근데 이 네. 연장에 대한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한이란 말이죠.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이것을 그냥 살짝 덮어두고 미국 쪽에서는 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양보도 못하겠고 네. 이걸 뭔가 이란 쪽에서도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냐 살짝 덮어두고 네. 그냥 이대로 좀 오랜 기간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휴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저도 뭐 높겠네요. 그렇게 가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건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휴전이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은 휴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란에는 휴전 우리도 그러면 뭐 휴전 지금 기한도 없잖아요. 그건 뭐 10일, 20일도 아니에요 지금 정한 것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그냥 유야무야로 흘러간다. 대단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데드라인 없이 그냥 무기한으로 휴전을 오래 끌고 간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파키스탄에 달려 있어. 파키스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며칠만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안에 꼭 그 이란의 답변을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기간을 줄 수 있지만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아무런 결정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파키스탄의 역할이 이주전에도 굉장히 주요한 네.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말고는 혹시 뭐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이란을 좀 중재하거나 하는 그런 기대는 할 수 뭐 없을까요? 뒤에서 얼마든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가라. 미국이 대단히 지금 진지하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선 그래도 중동 지역에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완전히 무너져서 친미국가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남아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하는 거죠. 네. 이쯤에서 미국과 그냥 타결하고 이번 전쟁 끝내라 얘기를 하는데도 이란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100%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상 막후에는 지금 파키스탄이 뛰고는 있지만 또 뒤에서 튀르키예나 카타르나 이집트가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협상 설득을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이집트와 튀르키예나 카타르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보도되는 내용들도 외신을 저희는 뭐 미국 쪽 보도 내용을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 이란 쪽 언론을 좀 보면은 전쟁과 협상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은 사실 이게 2차 협상이 사실상 뭐 예정됐던 게 아니면 뭐 예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안 됐잖아요. 불발된 거는 아무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죠.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그게 어저께 됐으면은 아니면 네. 오늘 협상이 진행된다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을 텐데 일단 불발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는데 네. 여기서 중간에 뭐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가능성이 그렇죠. 내려가거나 다시 날짜가 내려가거나. 잡힌다면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다시 줄어들 수 있겠죠. 이번에 미국의 휴전 연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나서 이스라엘 쪽에서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쪽은 뭐 약간의 실망이 있겠죠. 약간의 실망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전쟁 준비를. 어쨌든 협상 휴전 시한이 지났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다시 한번 군사적 압박으로 가자 이렇게 해주길 바랬었는데 네. 지금 다시 연장을 시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어쨌든 휴전을 계속 연장시키고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뭐 이게 기대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어쨌든 바로 무력 충돌을 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쉬어가는 것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 소식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네타냐후 있나요? 총리는 뭐 재판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전쟁이 나면 계속 재판을 미루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그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총리를 계속해서 재판장으로 불러서
정책 결정에 어렵게 하는 것은 국내적인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판이란 게 네타냐후 총리 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재판 기한은 상당히 깁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가 않고 최소 몇 년을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교수님, 제가 느끼기에는 다시 시계열이 2주 전으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2주 전 직전까지만 해도 무력 충돌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 대비해서는 네. 지금은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무력 충돌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다시 모든 것이 원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나마 이 협상의 그 2주 동안의 휴전 속에서 좀 진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진전이 그래도 있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일단 1차 휴전 협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차 휴전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0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을 100% 반출하는 것보다는 절반씩 나눠서 그냥 하는 것도 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 반출하는 것도 미국은 반대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국가에 반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 계속해서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란의 재건 자금을 위해서 368조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 쪽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재건 자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패키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협상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이걸 자존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또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갈 때까지 그냥 가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이런 스탠스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 배치하고 계속해서 무력 충돌 우리 얼마든지 전쟁 재개할 수 있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압박으로 그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이란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당히 지금 기대치가 높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만 많은 양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다면 또 한 번 무력 충돌을 하고 나면 이란이 또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무력 충돌 또 다른 무력 충돌이 결코 이란을 그렇게 크게 양보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잃을 게 더 많은 국가를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란은 사실 대비해서는 미국에 대비해서는 잃을 게 없다라고 볼 수 너무 있기 많이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네. 어쨌든 무기한으로 지금 연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역할이 또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때도 정말 일촉즉발 상황에서 그렇죠. 갑자기 네. 2주 휴전 내용을 파키스탄 쪽에서 전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좀 좋은 소식이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역할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전 시간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요. 예.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에 이제 전황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휴전 협상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내일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장림 본부장님 모시고 반도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진짜 투자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요 강의들 혹시나 확인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변창 이사, 이선엽 대표, 김장렬 본부장, 차영주 소장, 장우진 작가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장에서의 진짜 투자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자세한 강연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